현재 한류는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나라들에서도 한국의 문화와 제품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대부분 K-팝과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놀랍게도 요즘에는 한국의 문구도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인 문구 트렌드는 일본이나 독일이 선도하곤 했지만 요즘에는 한국 제품의 퀄리티와 신뢰도가 올라갔고 BTS 같은 K-팝 스타와 협업을 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 그리고 한글에 대한 외국인들의 좋은 이미지 등의 이유로 일본과 독일이 선도했던 기존의 시장을 한국이 빼앗아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란에서는 한국산 문구류를 사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학교조차 안 가려고 할 정도로 한국 문구는 이란의 젊은 층들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란의 문구점에서는 문구류에 한글만 쓰여 있으면 그날로 품절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K-팝 굿즈나 한국의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노트들도 이제는 없어서 못 구할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란뿐만 아니라 많은 중동 사람들이 한국에 방문하고 한국의 문구류들을 싹 쓸어가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니 한국산 제품들이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는지 정말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이란이는 이란의 한국식 문구점을 개업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에서 관련 경험을 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을 겪은 것인지 이 외국인이 작성한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란 사람으로 한국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일해왔어. 내가 한국에서 일하게 된 동기는 그저 한국에 대한 호감과 호기심이었는데 이곳에서 일하다 보니 한국은 모든 부분에서 체계가 잘 잡혀있고 사람들도 책임감이 뛰어나서 어떻게 이 나라가 빠르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는지 한국인들과 일을 하면서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한국과 이란에서의 생활을 비교하자면 확실히 한국이 훨씬 더 살기 좋지만 나는 내 조국이 너무나도 그립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어린 조카들에 대한 그리움도 컸기 때문에 이란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내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이란으로 돌아가 한국 관련 사업을 해보기로 했어. 여기 중동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동, 특히 이란에서는 한류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거든. 음식이든 기념품이든 코리아만 쓰여 있으면 그 제품은 바로 품절일 정도로 이란에서의 한국 제품 선호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야. 하지만 내가 음식 개발 쪽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내 요리 솜씨가 턱없이 부족했고 얼마간의 생각 끝에 결심한 사업은 바로 문구 사업이야. 이란에서 한국 문구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내 조카 또한 한국 문구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서 항상 내게 사오라고 난리지. 때때로 내가 이란에서는 구할 수 없는 한국 문구를 가져가는 날에는 내 조카들은 기뻐서 울기까지 하더라고. 이런 내 조카들이 귀여우면서도 가끔은 오랜만에 본 나를 반기는 건지 내가 사온 한국 문구를 반기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다. 따라서 이런 조카들의 반응과 이란 내의 한류를 고려해봤을 때 나는 이란에서 한국 문구를 중점적으로 파는 가게를 열기로 마음먹었다.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나는 문구의 유통이나 납품 등을 배우고 아이들이 어떤 제품을 가장 선호하는지 등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 문구점에서 일해보기로 했어. 다행히 내 한국인 친구의 아버지가 은퇴 후 소일거리로 문구점을 하고 계셨고 나는 그의 밑에서 일하기로 했지. 사실 나는 그동안 내 친구의 집에 놀러 간 적이 꽤 많고 그때마다 이 아저씨와 술을 마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꽤나 친분이 두터웠다. 따라서 이 아저씨는 나를 고용하는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집에 들러서 같이 술을 먹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암묵적인 합의를 한 셈이야. 아저씨의 문구점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오히려 대형 문구점은 아이들이 잘 오지 않을 뿐더러 직원마다 하는 일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고 이렇게 적당한 규모의 문구점은 모든 일을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주 만족했다. 사실 문구점 일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쉽지 않았는데 특히 학부모들과 아이들을 상대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 아이들은 이국적으로 생긴 내 외모를 보고 몹시 신기해했는데 그들의 에너지를 온전히 감당하기는 정말 버거운 일이었고 한국의 어머니들은 제품이 가격값을 하는지 귀신같이 알아봤기 때문에 내가 발주를 잘못하여 좋지 않은 물건을 들여왔을 경우 어머니들은 정말 그 물건을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 이런 현명한 소비자들을 보니
왜 한국의 문구가 세계 최고라는 일본과 독일을 넘어서 버렸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어. 세계를 만족시키는 것보다 한국인들을 만족시키는 게 더 어려우니 자연스레 한국 제품들의 경쟁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던 것이지. 어쨌든 그렇게 한 달을 일했나? 어느 날은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엄마와 함께 들어오더니 대뜸 주인 아저씨께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거야. 주인 아저씨가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아이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고 어머니는 아이에게 똑바로 말하라고 다그치더라고. 아이는 그제야 어제 문구점에서 방탄소년단 노트 몇 개와 스티커를 훔쳤다고 말했고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자신의 여동생이 곧 생일이라 생일 선물로 주려 했다며 울먹거리더라고. 자신이 갖고 싶어서 훔친 게 아닌 여동생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아이의 마음은 분명 따스했지만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선물을 위해서지만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 달갑지 않았던 거지? 사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원래 도둑질을 하면서 크는 거고 이렇게 직접 돌려주기까지 했으니 그렇게 문제될 건 없어 보였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 주인 아저씨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아이에게 화를 내며 도둑질은 나쁜 거라고 교육하더라. 사실 아이가 훔친 문구의 가격은 기껏해야 몇천 원 남짓한 소액이었고 가게 사장님은 준비물을 사러 온 아이가 돈 몇백 원이 부족하면 그저 따뜻한 미소로 몇 푼의 손해를 감수하는 착한 아저씨였기 때문에 나는 아저씨의 단호한 표정에 정말 놀랐어. 아이를 그렇게나 사랑하시던 분이 화를 내니까 말이야. 어쨌든 그렇게 일은 일단락되었고 아이와 엄마가 나가자 나는 아이에게 왜 그렇게 화를 낸 거냐고 물었어. 평소에는 아이들에게 그렇게나 잘 베풀지 않았냐며 말이야. 그러자 아저씨는 자신도 어렸을 때 물건을 훔친 적이 있고 그 사실을 안 자신의 아버지께 정말 무자비하게 맞았다고 했어. 평소에 시험을 못 봐도 사고를 치고 돌아와도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항상 자신 편을 들어줬던 아버지지만 도둑질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정말 따끔하게 혼이 났다고 해. 그리고 그때의 훈육이 없었다면 자신은 계속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며 나쁜 길로 빠졌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 방금 전에 아이도 사소한 도둑질이지만 이게 계속되면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으니 아이를 위해 억지로라도 화를 냈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사실 나 또한 어렸을 때 친구들과 꽤 많은 도둑질을 하며 자랐고 이건 그다지 문제될 것도 없는 흔한 일이지. 따라서 나는 오히려 아이를 직접 데려와 사과시키는 아이 엄마의 교육 방식에 존경을 느꼈다. 이건 정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이거든.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걸 넘어서 남의 아이를 위해 때로는 쓴소리까지 마다하지 않는 점이 정말 놀라웠어. 사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 이런 걸 보면 한국인들의 수준이 높은 이유가 바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따뜻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근데 재밌는 사실 하나를 알려줄까? 그렇게 아이를 혼낸 아저씨는 아이 몰래 아이 엄마에게 아이가 훔친 물건을 그냥 돌려줬고 아이 엄마는 내게 아저씨에게 돈을 지불하면 안 받으실 것 같으니 나중에 전해주라며 내게 훔친 물건의 2배나 되는 값을 지불하고 갔다는 거야.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아이들이 훔치는 것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면 그건 그냥 가게 주인의 잘못 아냐? 2사람이 일하며 한 사람은 감시하고 한 사람이 계산을 하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야. 맞아. 그리고 물건을 다시 돌려줬는데도 아이를 꾸짖는 건 과한 오지랖이라고 생각한다. 아이의 교육은 어련히 부모가 알아서 시킬 텐데 가게 주인은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았으면서 무슨 권리로 아이를 나무라는 거지? 글쎄요. 제가 한국에서 살아본 바로는 한국에서 아이 교육은 어른들 모두가 시키는 전통이 있어서 아마 아이 엄마도 아이의 교육을 위해 가게 주인이 개입하는 것을 원했고 따라서 아이를 직접 문구점에 데려온 게 아닐까 싶네요. 나라마다 교육 방식이라는 게 다른 거니까. 인도에서 아이가 물건을 훔칠 경우 그냥 가게 주인이 아이를 마구잡이로 패고 물건을 뺏어서 내쫓는다. 어차피 부모를 불러봤자 부모 또한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아마 아이의 어머니 또한 가게 주인과 같은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아이도 이제 같은 경험을 했으니 이건 계속 대물림 될 거야. 이런 걸 보면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들의 치안도 마찬가지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양질의 교육이야말로 한국의 비결이었어. 한국에는 BTS 관련 문구 제품이 아직 남아있나 보구나. 제발 한국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서 다양한 한국 제품들을 가지고 와줘. 돈을 준다는데도 못 사는 제품은 한국산 제품이 유일할 거야. 이란에서 대장금과 주몽의 시청률은 90%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문구류나 굿즈는 찾아볼 수 없어요. 왜 한국은 이 드라마의 굿즈를 생산하지 않는 거죠? 그건 한국에서 방영한 지 20년은 지난 드라마이기 때문이야. 따라서 요즘 한국의 어린이들은 대장금과 주몽을 모를 수도 있어. 한국은 20년 전부터 이런 수작의 드라마를 제작했군요. 우리는 그들의 20년 전 모습과도 경쟁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